파란만장한 수성계에서의 환생. 모든 일은 신중함을 우선으로 항상 계획을 세운 후에 움직입니다. 오늘은 대승존자 작가님의 수선 개국 종략동계시라는 선엽소설을 기록하겠습니다. 오늘자로 총 1734화 연재 중인 소설이고 저는 1650화까지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엽소설은 강력한 주인공 버프를 한 개 가지고 시작합니다. 왜냐면 선엽 장르의 특성상 수백 년부터 수만 년까지 사는 노괴물급 고수들을 따라잡으려면 단순히 머리만 좋다고 격차를 좁히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번 주인공이 가지고 시작하는 물건은 제천옥접이라는 보라색 접시입니다. 심상에 구현된 이 접시에 영석을 흡수시키면 영역 7라는 포인트 점수가 나타납니다. 초반에는 영석 1개의 1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이 포인트로 자신이 익히고 있는 공법이나 법수를 승급시킬 수 있습니다. 영석만 있다면 남들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법수를 주인공은 단번에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면서 이 공법의 창시자와 견줄만한 이해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개 하품 법수를 중품까지 끌어올리면 주인공의 경지가 영기 2층일 경우 한 번만 사용해도 영역이 고갈되어 버리기 때문에 무작정 올리기보다 자신의 경지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천옥접에는 여러 공법과 신통을 합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각 경지마다 격차가 크기 때문에 수선자들이 경지를 뛰어넘어 승리하는 일이 매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축기 초기 중기 후기에 각각 소경지 차이가 10배가량 되고 축기와 금단의 대경지 차이는 100배 정도 됩니다. 뛰어난 천재들은 고작 소경지 하나 차이의 적과 동등한 실력으로 나오고 주인공도 대경지 하나 차이 나는 적과 마주치면 간신히 비기거나 도망칠 정도입니다. 주인공도 이 정도인데 다른 수선자들은 그냥 순살당합니다. 이렇다 보니 경지 차이로 인한 수선자들의 복종심이 다른 선현물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주인공 정부쟁은 지나치게 신중하지만 겁쟁이는 아닙니다. 이름이 부쟁이지만 금단기부터 모험을 떠나며 엄청나게 다투기 시작하면서 점점 재밌어집니다. 정부쟁은 축기 이후부터 위험한 일은 꼭두각시 분신을 통해 맡기고 본체는 수련하는 행동을 이어갑니다. 보통 은둔형 주인공의 소설은 화끈한 맛이 없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이 소설은 정부쟁이 본체가 행동할 땐 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선자들과 전투할 때도 본체가 매복해서 분신과 같이 다구리를 놓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모든 일은 신중함을 우선으로 항상 계획을 세운 후에 움직이며 한번 움직이면 번개처럼 내리치고 움직인 후에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수선에 입문하려면 연근 자질이 있어야 되고 10년마다 수선문파의 선인이 큰 도시에서 연근 측정을 합니다. 이 세계에는 치안이 극도로 안 좋아서 작은 마을에서 큰 도시로 이동할 때 매우 위험합니다. 정부쟁이 선인이 되기 위해 마을 의원 밑에서 약동부터 시작하고 마을의 유지전시 가문 공자님과 친분 쌓고 대도시로 이동하기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매우 똑똑한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느낀 이 소설의 가장 큰 장점이 주인공 빼고 모두 바보들이 아닌 수선자들이 머리가 모두 똑똑하다는 점입니다. 연기 축기를 지나 금단경에 오르는 수선자들은 살아온 세월이 수백 년 이상 된 고인물이라서 어리석은 자가 없고 신중하며 겉과 속이 다른 가면 쓴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노고수들은 척대 관계에 있더라도 웃으면서 서로 속마음을 숨기는 건 물론이고 확신 없이 행동하지 않고 한 번 손을 쓰면 후원 없이 뿌리채 뽑기 때문에 봐주는 것 없이 무조건 죽입니다. 비슷한 경지일 때 개인의 성격이나 정보 그리고 누가 더 혹시 모를 뒷수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저는 소설을 읽을 때 이런 세심한 설정들이 몰입감을 줘서 좋았습니다. 아직 완결이 아닌 연재 중인 소설이라서 무료 분량 팩화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개발자였던 주인공은 교통사고 후 청산진의 소년 정부쟁의 몸으로 눈을 뜹니다. 낯선 가족과의 동거는 관찰의 시간으로 보냅니다. 기억이 없는 정부쟁을 걱정한 부모가 무당을 부르려 하자 집안의 적은 돈을 지키기 위해 태연히 일상을 흉내내며 가족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직한 아버지와 성실한 형, 드센 어머니와 장난기 많은 여동생 사이에서 서서히 가족애를 체감합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본 선인어 검도의 그림과 행상이 전한 소식으로 현성에서 선인이 제자를 뽑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장생과 수선의 꿈을 붙잡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가족에 대한 애착과 장생을 향한 욕망이 충돌하지만 결심은 꺾이지 않습니다. 정부쟁은 수선에 대한 첫 단계로 약동부터 시작합니다. 마을에 있는 백인당에서 1년 넘게 약동으로 일하며 약재 손질과 재고 점검을 맡아 뛰어난 운영 감각을 보여줍니다. 의원 부재 시에도 약당을 무리 없이 굴리는 그의 솜씨는 이미 스승의 7, 8알에 근접한 의술 경지를 드러냅니다. 정부쟁은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두 번째 계획인 전씨 가문이 도련님 전철과 마주합니다. 유선로에서 거대한 용화 요리를 양념과 조리법까지 곁들여 대접시키고 아첨과 정보 제공을 적절히 섞어 전철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립니다. 정부쟁은 정면 청탁을 피하고 선물의 빚을 쌓아두는 심리전으로 친분을 쌓으려 합니다. 전철 역시 백인당 약사가 아끼는 정부쟁의 미래가치를 탐내며 호응합니다. 정부쟁은 약산진에 약재를 사러 가야 한다는 명분으로 전씨 수송대 편승을 제안하고 동행을 얻어냅니다. 목표는 현성이지만 약산진으로 목적지를 낮춰 전철의 경계를 피해갑니다. 밤에는 의원방 문틈으로 떠남을 알리는 편지를 밀어넣어 감사를 전합니다. 이른 아침 전씨 수송대가 성문루를 나서고 정부쟁은 중앙의 호화마차에 올라 동행합니다. 창청산맥의 협곡에서 산적들에게 통행료로 짐을 일부 내주는 다른 수송대와 달리 전씨 수송대는 그냥 통과합니다. 정부쟁은 이곳의 산적들이 전씨 가문 소속이라고 추측합니다.
전철은 여정 중에 수송대를 습격하는 야수들을 전씨 기병들이 원거리 공격으로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호기를 과시합니다. 정부쟁은 이 세계의 위험을 절실히 느끼며 홀로 현성으로 향하지 않은 자신의 판단을 다행이라 여깁니다. 약산진 인근에서 정부쟁이 내리자 전철은 암수에게 미행한 뒤 약산진으로 가지 않고 도중에 길을 바꿔 현성 방향으로 가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정부쟁이 선인의 연근 시험에 합격한다면 마을 유지로서 그의 가문이 지닌 지위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예감한 정부쟁은 귀를 땅에 대어 말발굽의 간격과 속도를 가늠하며 추적자의 수화 방향을 추산합니다. 정부쟁은 태연하게 약산진 마을에 들어가 객잔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추적자가 떠난 것을 확인합니다. 전철의 사리를 마음속 장부에 큰 은혜로 적어두고 반드시 되갚을 빚으로 봉인하며 현성으로 향합니다. 성문이 열릴 때까지 성벽 그늘에서 한기를 버티며 기다린 뒤 건문을 통과하고 가장 값싼 여관을 잡습니다. 그리고 약초 추출 안료로 얼굴과 눈썹을 교정해 신분을 위장하고 전씨 가문에게 들키지 않도록 대비합니다. 도시 지형을 익히고 최저 비용으로 식사를 해결하며 선인이 올 때까지 자금을 아껴 버팁니다. 며칠 뒤 하늘에 백옥선이 나타나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광장으로 향할 준비를 마칩니다. 백옥선이 현성광장 상공에 정지하고 관리는 16살 이하만 입장 가능하다고 공표합니다. 호족가문 마차가 먼저 통로를 열고 들어가자 서민들은 순서대로 줄을 잡아 광장으로 진입합니다. 광장 중앙에는 검은 도포의 노인과 회색 도포의 청년 선인 8비 자정에 검사를 주관합니다. 선인들의 연근 자질 검사가 시작되고 아이들의 꿈과 한숨이 섞입니다. 전철이 검사의 낙오에 물러나자 정부쟁은 위장을 유지한 채 안도의 숨을 쉬고 차례를 기다립니다. 수정구슬 검사는 간단했으나 통과자는 극소수였고 정부쟁에게서는 붉은빛, 노란빛, 금빛의 강한 사명금 반응이 나옵니다. 그는 옥관을 든 선인에게 신분을 등록하고 백옥색 패를 건네받으며 선문의 첫 관문을 통과합니다. 오전부터 해질녘까지 검사가 이어지고 통과자는 총 16명으로 집계됩니다. 배가 고픈 소년들에게 황사영이 벽곡단을 나눠주고 정부쟁도 한 달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단약의 효능을 체험합니다. 검은 도포의 정사숙이 최종 인원을 확인하고 손바닥 크기의 옥선을 순식간에 거대한 백옥선으로 키워 출발을 명합니다. 한편 정부쟁이 떠나기 전 보낸 편지는 정가촌에 도착해 가족에게 전해지고 형 대구가 읽어주며 비밀 유지와 수선자가 되면 10년 후 방문을 약속합니다. 어머니는 걱정과 서운함 사이에서 눈물을 보이고 아버지는 말을 아끼며 집안을 다독입니다. 백옥선이 비상하고 사숙과 사형들은 무건으로 좌정해 수양하며 항해는 흔들림 없이 진행됩니다. 한 달 남짓한 수송 동안 각지에서 합류한 신입들이 자연스럽게 소규모 팀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정부쟁은 정보를 얻기 위해 남협의 제안으로 교류 목적인 팀에 가입합니다. 팀은 남협과 정부쟁, 활달한 왕민, 말이 거친 고리, 우직한 허석으로 구성되고 내부 교류, 거래우선 원칙을 세웁니다. 백운산맥은 요수와 연금이 가득한 천연 요새로 중심부는 거대한 진법에 가려 눈에는 환영만 보입니다. 백운문은 산맥 안팎을 장악하고 백운성으로 수사와 산수를 모아 막대한 영석과 영재를 순환시킵니다. 정부쟁이 탄 백옥선은 성위를 지나 곧장 산맥 중앙으로 향하고 정사숙의 법결로 보이지 않던 문호가 열립니다. 두 봉우리 사이 허공에 거대 출입구가 드러나자 제자들은 성계와 속계가 갈리는 감각에 숨을 삼킵니다. 정부쟁은 호종대진의 위력을 실감하며 마침내 자신이 진짜 선문이 문턱에 들어섰음을 확신합니다. 백옥선이 백운봉 광장에 내리자 장문인 방원과 각 당주가 대기하고 정사숙은 106명의 자질을 보고합니다. 특수연근 2, 쌍연근 5, 삼연근 27, 사연근 70이라는 성적의 문중은 안도의 기색을 보입니다. 방홍은 문심진을 펼쳐 출신과 동기, 백운문에 대한 불측의 마음을 묻고 거짓을 꿰뚫는 신문을 진행합니다. 정부쟁은 평안현 출신과 스스로 입문한 동기를 고백하며 무사 통과하고 문중은 1년 자벽 면제와 비밀 유지령을 내립니다. 상등 자질 7은 따로 남고 나머지는 분지 거처로 배치되며 정부쟁은 연근 계급의 간극을 또렷이 체감합니다. 협곡 분지의 세 거처에서 정부쟁은 문파에서 하사한 저물대를 열자 회색 도포, 영석 10개, 벽곡단, 공법적 화결이 들어있습니다. 도포는 항원자정의 하품 벗기로 속세병기로는 훼손되지 않고 식사는 벽곡단으로 때우며 영석은 아껴두기로 합니다. 정부쟁은 적화결로 공중의 빗점을 끌어들이며 금화토 삼연근 감흥을 확인합니다. 첫 시도는 주천 막바지에 흐트러져 실패하지만 두 번째 운행에 성공의 붉은 영역을 단전에 정렬합니다. 9날의 수행 끝에 연기 1층으로 돌파하자 온몸의 잡기가 흑점으로 배출되고 신식이 한 장 거리까지 퍼집니다. 단전의 붉은 법력을 겉모양으로 변화시켜 조종하며 황골탈퇴한 육체와 전륜한 등골에 스스로 놀랍니다. 정부쟁은 물에 비친 낯선 선자 같은 얼굴을 보며 하필 지옥이라도 수선자의 길을 걷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때 식혜 깊은 곳에서 전생에 가지고 있었던 보라색 접시 제천 옥접이 깨어나 공법 추론과 영역 저장, 패널화 기능을 드러냅니다. 그는 법력으로 옥접을 충전해보지만 반응이 없어 시도를 접고 오로지 영석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정부쟁은 우선 기초를 다지겠다고 마음을 굳힙니다. 사명근의 한계를 냉정히 받아들이며 지금은 축적이라는 원칙으로 수련을 이어갑니다. 기초를 안정시킨 정부쟁은 영부각으로 가 임무 개시 옥벽을 분석하며 문파 경제의 흐름을 눈에 새깁니다. 연단 연기 제부 진법 계열이 보상은 높지만 임무 실패 시 파산 위험이 있음을 파악합니다. 채집 포획 임무는 리스크와 운이 크고 광맥 채굴과 수문 경비 약초원 같은 잡무는 안전하지만 효율이 낮음을 정리합니다.
연기 1층인 그는 섣불리 손대지 않고 정보 수집과 무료 법술 선택을 우선하여 장기 수련 계획을 그립니다. 영부각 임무판을 살핀 정부쟁은 당분간 안전하고 장기적인 임무에만 손대기로 결심합니다. 낮은 수련으로는 분쟁을 부를 뿐이라고 판단하고 일단 장경탑으로 향합니다. 장경탑 1층에서 기초 지식을 훑고 2층에서 사숙에게 무료 선택 권한을 확인받아 자정탁과 토둔술 두 가지 하품 법술을 고릅니다. 값비싼 중상급 법술은 살 형편이 아니라 견문만 넓히고 물러난 뒤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 보충과 생존기임을 판단합니다. 거처로 돌아온 정부쟁은 제천 옥접으로 영석을 영역치로 전환해 토둔술을 추론 강화하고 한 번에 원만 경지로 끌어올립니다. 시전 없이 즉시 자맹 가능한 도주기가 되어 은폐성까지 얻어 생존력이 크게 상승합니다. 이후 추가 영역치로 토둔술을 더 밀어붙이려다 한계에 부딪히자 방향을 틀어 자정탁을 강화합니다. 자정탁은 공격 방어 제어를 겸하는 회전형 법술이며 그는 구조와 영문을 정밀 설계해 원만으로 완성합니다. 손등에 문양을 새겨 즉시 전개가 가능해지고 자정탁 토둔술로 기본 전투와 도주 체계를 갖춥니다. 다음날 연기기들의 식당 겸 정보 허브인 풍운루 거리에서 노점 교환 문화를 직접 확인합니다. 그는 벽곡단 한 병을 시가로 사되 견본 바꿔치기 수법을 간파해 손해를 피합니다. 각종 영단법기 가격대를 머리에 새기며 수성계의 현실이 곧 영석임을 절감하고 연기 중기에 오르면 백운성으로 나가 더 큰 견문과 자원을 모으겠다고 다짐합니다. 시장 골목에서 영광과 법기 파편을 파는 여제자를 만나 묶음으로 값싸게 들여옵니다. 청명초는 그녀가 가져가고 나머지 자파만 깎은 값으로 사는 식으로 흥정에 성공합니다. 남은 영석으로 벽곡단을 보충한 뒤 거처로 돌아옵니다. 방에서 제천 옥접을 열어 자정탁 법술에 광석 파편의 정수를 먹여 금속성 절단력이 크게 강화된 대살기로 완성합니다. 이후 반년간 장경탑에서 지식을 흡수하고 수련을 이어가 연기 1층 정점에서 연기 2층으로 돌파합니다. 대주천 운행 끝에 법력이 붉은 거룡처럼 관문을 뚫고 7일간 법력을 안정시키며 기초를 다집니다. 제천 옥접의 상태창에 자정탁 토둔술이 모두 정품원만으로 뜨지만 영역치는 0이 되어 영석 1개의 영역치 1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정부쟁은 임무로 영석을 벌기로 결심합니다. 영부각에 들러 창구사저 왕매에게 채광 임무를 문의합니다. 작업 강도와 최소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듣고도 보상이 큰 영석 광맥 2년 임무를 자원합니다. 임무 영부를 수령하고 입문 동기 팀원들에게 알리러 돌아갑니다. 남엽, 왕민, 허석, 고리와 송별 모임을 갖고 장경탑을 저비용으로 이용하는 요령 등 유용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다음날 대진 밖에서 토둔술로 지하 약 6장을 파고들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은밀히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동 중 지상에서 연기 중기 남녀가 황사형을 살해한 현장을 목격하고 신식감응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상황을 파악합니다. 두 사람이 떠난 뒤 황사형의 재를 돌상자에 담아 풍수길지에 매장해줍니다. 한 달간 토둔 이동 끝에 영석 광맥에 도착해 진법 장막과 엄중한 경비체계를 확인합니다. 수비사형의 신분 검사를 통과한 뒤 협곡 안으로 들며 사방 팔각정의 감시 배치와 규율을 전해 듣습니다. 개인 목조 거처가 배정되고 채광 도구와 규정 옥간을 수령합니다. 규정 옥간을 읽어 영석 은닉 금지, 월 할당 미달시 감점 등 조항을 숙지합니다. 벽곡단 생기단 등 생활용 단약만 휴대 가능하다는데 안도합니다. 하품 특수법기인 광산 곡괭이와 바구니를 점검하고 다음날 바로 입갱하기로 합니다. 보관각에서 개인 칸을 받아 저물 주머니를 봉인 보관하고 벽곡단은 몸에 지닌 뒤 광산으로 향합니다. 광산 입구에서 3중 검문 연기 정점 사형의 신식 스캔 휴대폰 검사 영수 탐령서의 연기 탐지를 거쳐 통과합니다. 주갱을 따라 하강의 7번째 분갱을 선택하고 채광 현장을 둘러봅니다. 연배는 높지만 수련은 낮은 광부들이 많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며 이 구역엔 연기 초기가 주류라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분갱에서는 약자를 갈취하는 무리가 판을 칩니다. 정부쟁은 분갱 내부에서 광산 내 조직의 확립이 중령 광부곽대우의 원광을 갈취하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화구와 금검이 맞붙는 난투 끝에 보호비 명목의 강탈이 협박과 회유로 마무리됩니다. 정부쟁은 대살기를 쓰면 제압 가능하나 정면 충돌은 피하고 정보를 더 모으기로 합니다. 정부쟁은 확립을 미행해 두목 왕대패의 아지트를 파악하고 저장해 둔 원광 더미와 조직의 갈취 루트가 여러 분갱에 퍼져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어 각 분갱을 탑사하며 원광 저장처를 찾던 중 여형이 광부맹도우에게 보호비를 걷는 순간을 포착하고 동선을 추적합니다. 정부쟁은 지하에서 보호비 징수꾼의 동선을 추적해 원광 저장소를 특정합니다. 수비가 지키는 돌 동굴의 바닥 아래로 토둔술로 잠입해 티나지 않게 일부만 싹쓸이하고 지하의 비밀 밀실을 파서 전리품을 모읍니다. 정부쟁은 문파 무료법술을 토둔술로 고른 것과 원망경지까지 끌어올린 점이 다시 한번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 옥접을 실행하여 영석 34개를 영역치 34까지 채운 뒤 적화결을 추연해 하품극한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토둔술을 추가 추연해 1개 하품극한 단계에 도달하며 둔행 속도와 은닉 능력이 대폭 상승합니다. 정부쟁은 이후 주기적으로 각 저장소를 돌며 티 안 나게 조금씩만 가져와 수련하고 벽곡단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며 루틴을 확립합니다. 1년 후 꾸준한 흡수 수련 끝에 정부쟁은 연기 3층으로 돌파합니다. 월말 문파의 상납 절차에서 연기 3층 상승을 눈치챈 위사형의 의심을 완곡하게 해명하고 1년의 임무 보상 영석을 수령합니다. 휴식 12일을 활용해 외부 수선자들의 시장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협곡을 탐문하던 정부쟁은 지나가던 수사들을 미행합니다.
그리고 환영진법 뒤에 시장 영석방을 찾아내고 입장합니다. 이곳에서 부적, 단약, 뽑기, 옷간 등의 시세를 파악하며 지갑 사정상 노점 위주로 살핍니다. 정부쟁은 노점에서 1개 하품 공법 2편과 법술 1개를 흥정 끝에 10개 영석에 구입합니다. 이어 폐기법기 1점, 법기 파편들을 14개 영석에 일괄 매수합니다. 주머니를 비운 채 시장을 떠난 그는 지하로 파고 들어가 전력시험을 준비합니다. 지하 밀실을 만들어 제천 옥접을 열고 영광파편 폐기법기의 정수를 자정탁에 먹여 하품 극한까지 끌어올립니다. 새로 얻은 옷간의 후토결, 금광결, 은닉수를 정리하고 척화결과 결합한 맞춤 공법 구상을 실행해 복합 공법을 만들어냅니다. 정부쟁은 자신의 연금 맞춤 공법, 토구마 속성을 아우르는 성공결 공법을 완성합니다. 곧바로 공법을 교체해 단전 소용돌이를 붕괴 재편하고 붉은 법력을 강도 정순도가 높은 회색 법력으로 재구성합니다. 이제 적화결을 성공결로 교체해 성공하고 기초를 다집니다. 폐관 7일 뒤 법력을 회복한 그는 광맥으로 복귀해 절차대로 입장, 휴식 후 일상 수련에 복귀합니다. 이틀 뒤 다시 검사 절차를 거쳐 광산에 진입합니다. 정부쟁은 자신의 비밀 밀실에 남아있던 영석을 흡수해 영력치를 4로 늘리고 은닉수를 추연해 수위를 연기 3층에서 2층으로 보이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1년 동안 파악해 두었던 광산 약탈 조직들의 8개 저장고를 한 번에 털어먹기로 결정합니다. 8번 영석 저장고를 수비를 피해 지하에서 전량 흡수 단번에 제천 옥접 영력치 321을 확보하고 나머지 7곳도 신속히 쓸어 담기 위해 출발합니다. 정부쟁은 7 저장고를 싹쓸이해 영력치 2213을 손에 넣고 환희 속의 비밀 밀실로 돌아옵니다. 제천 옥접을 열어 자신의 맞춤 공법 성공결을 망설임 없이 1개 상품 극치까지, 은닉술도 상품 극치까지 끌어올립니다. 정부쟁은 법력의 질이 연기 후기급으로 재주조된 것을 체감합니다. 경지는 여전히 연기 3층이지만 주천 효율과 흡수 속도, 운용 안정성은 한 단계 도약합니다. 법술 융합은 영력치 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짐을 깨닫고 과감히 접어 실리에 집중합니다. 한편 7분경 왕대패의 석굴의 광두들이 몰려와 도난을 추궁하고 의심과 경계가 뒤섞입니다. 왕대패는 억울함을 고수하며 정보망을 전면 가동해 출입과 접촉을 촘촘히 감시합니다. 송노인은 소문을 봉쇄하고 도둑의 수법을 토둔술로 특정하며 왕대패 동굴의 8명 매복책을 제안합니다. 분노와 조급 체면과 의심이 뒤엉킨 광두들은 결국 일제히 함정에 거대한 그물을 펼칩니다. 정부쟁은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7번 영석 저장고에 접근하지만 첫 원광이 사라지는 순간 매복이 작동합니다. 진압부와 둔지부, 중품법기가 사방에서 덮치고 정부쟁은 자정탁 방어막으로 버티며 지하로 강행 돌파합니다. 연속된 타격의 내상이 깊어지자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하지만 이성적으로 방향을 택해 더 깊은 암층으로 잠입합니다. 광두들의 6줄기 추격이 이어지나 그는 지하 압력이 심한 구간을 활용해 흔적을 끊고 간신히 이탈합니다. 비밀 밀실로 돌아온 정부쟁은 피범벅의 몸을 추스르며 방심과 탐욕, 토둔술 과신을 뼈아프게 반성합니다. 탐색류 법술의 필요성을 느끼고 안정을 수련 철학의 최우선 원칙으로 다시 새깁니다. 추적 방지를 위해 비밀 밀실을 지하 40장으로 이전하고 한 달간 요양하며 법력과 경맥을 되살립니다. 광산 안에서는 영석 도둑 현상금이 퍼지지만 광부들 다수는 공포와 계산 끝에 관망을 택합니다. 정부쟁은 영석 도둑에서 자력 조달로 노선을 바꿉니다. 법력을 곡괭이에 주입해 효율을 최적화하며 오전 채광, 오후 수련의 일상을 이어갑니다. 경지는 연기 3층을 유지하지만 법력의 극치 운용으로 실전 체급은 분명 한 단계 올라섭니다. 정부쟁은 다시 고독을 벗삼아 더 깊고 더 조용한 상승을 향해 숨을 고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터널에 출몰한 1개 하품 요수 토리수를 관찰로 실력을 가늠하고 은닉 후 자정탁 일격으로 신속 제압합니다. 토리수를 베어낸 정부쟁이 시신을 정리하고 가죽과 고기만 남긴 뒤 잔해를 불태웁니다. 돌기둥으로 급조한 화로를 만들고 전생을 떠올리며 가죽 위에 앉아 캠프 바비큐를 시작합니다. 미세 조각 수준의 칼질과 법력 화염, 회전축을 이용해 고기를 고르게 익힙니다. 향이 사라질 때가 최적점이라는 반박귀진의 순간을 잡아 한 입 베어 물고 만족스레 웃습니다. 요수 고기가 법력 회복에 실효가 있음을 확인하지만 고기는 있는데 술이 없구나라며 아쉬워합니다. 짧은 휴식 뒤 채광을 재개하고 수련 시간을 우선으로 배치하며 일상을 이어갑니다. 정부쟁은 2년 기한을 앞두고 법력이 충만해 연기 3층 정점에 올라 돌파의 계기만 남았음을 자각합니다. 남은 원광을 소접으로 흡수해 영력치 325를 채우고 간결해진 패널을 확인합니다. 광산 약탈 조직들의 여러 저장처를 정찰해 다수가 옮겼음을 파악하고 3호, 8호 분갱만원 위치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8광도의 합동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3호 분갱을 일격필살로 노리기로 결심합니다. 입구에는 음향 차단을, 내부에는 중력 영역을 펼쳐 수비 둘을 묶고 자정탁에 법력을 주입합니다. 상대의 토장술과 금색 거검이 솟지만 자정탁이 거검을 산산이 부수며 전투가 급가속됩니다. 정부쟁은 흑벽을 가르며 자정탁을 투사해 수비 둘의 목을 베고 시신을 즉시 화술로 제로 만듭니다. 영석 원광을 통째로 빼내 지하에서 이동시키고 제천 옥접으로 흡수 준비를 마칩니다. 한편 저장고가 발견되자 검은 얼굴의 광도가 정 광도의 급보를 돌리고 연기 고수들을 파견합니다. 광맥 전역에 경계망이 깔리지만 정부쟁은 이미 다음 표적으로 몸을 낮추어 이동합니다. 8호 분갱을 탐색해 함정이 없음을 확인하고 입구 봉쇄와 중력 영역으로 수비를 묶습니다. 금강조를 펼친 수비의 애걸도 외면하고 자정탁으로 방어막 통째로 절단하여 전투를 종결합니다.
전리품을 수거하고 시신을 처리한 뒤 영석 원광을 흡수해 영역치 1123을 달성합니다. 오후 분갱으로 향하던 중 광맥 전역의 소집 지원 구호를 듣고 적들이 몰려올 것을 직감합니다. 탐욕보다 생존을 택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가 강타를 철회하고 지하에서 흔적을 지우며 철수합니다. 광산에 온 지 2년이 되어 지하 40장 밀실을 정리하고 첫 성장의 둥지를 마지막으로 되돌아봅니다. 주 광도로 올라오며 은닉술로 연기 3층 초입으로 낮추고 평상시처럼 절차를 통과합니다. 보관각에서 맡긴 저물 주머니를 회수하고 임무를 종결합니다. 2년의 임무를 마친 그는 자원과 경험, 연기 3층 정점의 토대를 품고 문파로 출발합니다. 광산을 벗어나자 은닉을 풀고 연기 3층 정점의 영합을 드러낸 뒤 토둔으로 귀환기를 재촉합니다. 늘어난 수위와 효율 덕에 복귀는 반달로 단축됩니다. 백운문에 도착한 정부쟁은 곧장 복록각으로 가 임무 보상 영석 40개를 수령합니다. 곧장 장경탑으로 향한 그는 2층에서 법술과 단방을 고르는 계획을 차분히 실행합니다. 광산에 있을 때 탐색 법술이 없어서 크게 당한 일을 생각하고 연동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생존 루틴 유지를 위해 벽곡단과 양기단 단방을 함께 선택합니다. 흔들의자에 기댄 사숙이 무심한 손짓으로 옥간을 각인하자 지식이 미간을 통해 조용히 새겨집니다. 정부쟁은 목조가옥에 돌아와 폐관 목패를 걸고 법력으로 집안을 말끔히 비웁니다. 사흘을 곤히 자고 일어나 신식이 미세하게 늘어난 것을 느끼며 심신이 최상으로 회복됩니다. 제천 옥접 패널을 점검해 연동술 벽곡단 양기단을 미인문으로 확인하고 연동술을 상품 극치까지 끌어올려 감지 시야를 얻습니다. 벽곡단은 실용선에서만 올려서 정품으로 익히고 양기단은 전 과정을 각인해 연단 이론과 조작을 한 번에 체화합니다. 연기 3층의 경지는 그대로지만 감지 연단 역량의 경지가 비약적으로 상승해 다음 계획의 기반을 다집니다. 제천 옥접 패널이 연동술 극치, 벽곡단 정품, 양기단 극치로 갱신되고 영역치가 줄었음을 확인하며 투자 대비 효능을 가늠합니다. 개량된 양기 단방의 약효가 절반 이상 향상되었지만 재료와 위험이 늘어난 현실을 직시하고 무리한 추가 업그레이드를 보류합니다. 그 후 정보 수집을 위해 선천봉 풍운로로 향해 연단로 시세를 살핍니다. 값싼 연단로가 드물다는 현실에 실망하면서도 문파와 가문 제자들의 급성장을 들으며 초조함과 각성을 동시에 느낍니다. 풍운로에서 정부쟁은 연기기 후기 사형사저들의 대화로 종자 실현의 실상을 엿듣습니다. 비경은 상고의 대능력자가 남긴 장치로 연기기만 입장 가능하며 생환율은 열의 셋도 안 된다고 합니다. 관문 가동과 진법 안정을 위해 대량의 영석이 필요하고 팀 플레이는 불가하며 규칙 옥가는 신청자만 열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쟁은 축기단을 얻기 위한 길이 종자 실현임을 체감합니다. 자신은 일단 연기 3층에 맞는 준비를 우선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정부쟁은 연동술의 청년 법안으로 원경과 연기 파동을 살피며 백운성에 입성합니다. 성문 게시판의 살인 정보와 제도 그리고 강한 자만이 누리는 편의를 보며 약육강식을 뼈아프게 실감합니다. 도시의 번화와 위계 속에서 연기 3층의 왜소함을 자각하고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조급함과 결의를 굳힙니다. 노점 구역을 순회하며 연단 준비에 필요한 정보와 시세를 차곡히 모읍니다. 정부쟁은 손안의 영석이 총 51개임을 확인하고 하품 연단로조차 빠듯한 형편을 냉정히 계산합니다. 수많은 노점을 돌며 부서진 연단로를 거르고 끝내 쓸만한 하품 연단로 한 기를 발견합니다. 겉으로는 태연히 다른 물건을 훑어보되 내부 문양과 마모 상태를 촘촘히 살피며 흥정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청의 소녀 상인은 흐릿해진 문양을 솔직히 밝히며 신뢰를 구하고 정부쟁은 실용성과 가격의 균형점을 재빨리 저울질합니다. 마침내 연단로와 영주 한병덤으로 40영석으로 거래를 성사합니다. 이후 다른 노점에서 황하 영복 시세를 눌러 한 말에 8영석으로 깎아 구입하고 남은 영석이 3개뿐임을 확인합니다. 정부쟁은 곧장 지화실로 향하고 연단실 대여를 준비합니다. 연단실을 지키는 노사형에게서 연단실감 6호를 하루 1영석, 이틀치를 빌려 화구를 점화합니다. 초반 몇 차례 패단을 내며 손을 익힌 뒤 불을 정밀 제어해 확률을 끌어올립니다. 특제 8발을 포함해 벽곡단 234알을 완성하고 냄새 흔적을 지워 성공률과 실력을 철저히 은폐합니다. 복록각 영단 교환처에서 벽곡단을 영석으로 환전하고 영부각 231호 임무양기단 열병 재료 15회분 보상 팩석을 수락합니다. 실패 시 변상 조건을 감수하되 연단 영석 수위 상승 루틴을 계획합니다. 반년 동안 양기단, 벽곡단을 꾸준히 연성 판매해 영석을 축적합니다. 주천, 대주천을 돌려 벽목을 뚫고 자연스럽게 연기 4층의 진입, 안정화 운행으로 기초를 다집니다. 외부 노출은 자제하고 이후 행보를 연단 중심의 저자세 운영으로 이어가기로 합니다. 그 후 장경각 2층에서 납기단, 취기단, 단방과 연기조를 열람해 영석을 주고 기역 각인에 성공합니다. 제천 옥접 패널로 납기단, 취기단, 단방을 극치로 끌어올리며 전면 개편합니다. 수위는 연기 3층 초입으로 위장 유지하고 공식 임무는 양기단, 벽곡단에 한정해 남들의 주목을 최소화합니다. 완전 변장으로 백운성 입성한 뒤 만든 단약은 소량으로 여러 상점에 분산 판매하여 혹시 모를 동선 추적을 차단합니다. 저자세 은닉을 생활화해 매년 양기단 임무만 납품하고 남은 영단은 변장하여 분산 판매로 흔적을 지웁니다. 5년이 흐른 뒤 연기 6층 정점까지 상승합니다. 하지만 문파에선 평범한 연기 4층 제자로만 기억됩니다. 정부쟁은 외부 잡인물을 택해 하양부 천수연의 일개 하품 살인수 토벌을 수락합니다.
천수연으로 이동하여 왕현령과 이포두와 만나서 주민 대피 조치와 소문 통제를 확인합니다. 이포두와 도보 정찰로 황가촌 방면을 점검하고 밤전에 사냥을 끝내기 위해 요수의 동선을 압축합니다. 이포두를 돌려보낸 뒤 숲 가장자리에 거대한 족적으로 단독 수색에 들어갑니다. 지하 잠행 후 은신처를 찾아 자정탁으로 1개 하품 정점급 살인수를 기습하여 참수합니다. 그때 굴 밖에서 엿듣던 이포두를 제압해 자백을 받아내고 필요 정보를 얻은 뒤에 이포두를 처단합니다. 살인수 사건은 연기 초중기 수사를 노린 함정이었으나 정부쟁의 비상식적인 전력 앞에 구멍이 납니다. 이포두를 소각 처리하고 살인수의 비늘을 회수하고 석굴을 봉쇄해 흔적을 지웁니다. 정부쟁은 왕현령까지 연관된 사건임을 파악하고 관하로 향합니다. 관하 내당에서는 현령 왕인과 왕씨 가문의 왕이가 음모를 꾸미다 정부쟁이 기습하여 왕인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자줏빛 광륜이 왕인의 방어법기를 일격에 파쇄, 왕인을 허리째 베고 시신을 좌고량해로 처리하고 왕위를 생포합니다. 포켓들 앞에서 왕씨 가문의 재상을 공표하고 현의 동요를 진정시킵니다. 정부쟁은 왕위를 신문합니다. 왕인은 왕가 비경의 비밀을 제시하고 전송진 구조를 털어놓습니다. 정부쟁은 진술로 전모를 파악한 뒤 왕위를 처단하고 왕가 식솔 전원을 즉결 정리해 후환을 남기질 않습니다. 왕위의 저물대에서 중화품법기, 단약, 사술 혈제탈사 대법까지 전리품을 정리하고 서재 밀실을 열어 4개 옥관과 금은지도 등을 회수합니다. 그 후 모든 증거를 소각하고 사건을 매듭 짓습니다. 문파의 제출용 경과서를 작성해 핵심만 보고하고 기업민감 사안은 은폐합니다. 포졸고지명을 대리 포두로 지명하고 관하 정리를 맡긴 채 조용히 철수합니다. 문파에 복귀하기 전에 8년 만에 고향 정가촌으로 향합니다. 형 정대우 형수 부모와 재회하고 조카 정령과 금세 친해집니다. 요수 고기를 나눠 가족 체력과 기운을 돋우고 섣달 금음을 앞두고 반년 동안 더 머물기로 약속합니다. 가족의 수선 자질을 점검해보고 모두 연근이 없음을 설명하고 다독입니다. 이튿날 연기로 만든 구름에 온 가족을 태워 설경 계곡 나들이를 떠납니다. 눈사람 눈싸움으로 웃음꽃이 만발하고 한 폭의 가족사진 같은 장면이 완성됩니다. 반년이 지나 요수고기와 범인용 단약을 소진하고 은정과 대비책을 배치해 가족의 생계와 안전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청산진 현령까지 두루 방문해 수선자임을 확인시키고 혹시 모를 가족들의 불상사를 미리 차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인사하고 문파로 향합니다. 정부쟁은 귀환길에서 연기 6층의 노도사가 요염한 여수사와 흑의 거한을 미행하는 모습을 보고 토둔술로 따라가서 어부지리를 노려봅니다. 어느 협곡에서 여수사와 흑의 거한은 지나가던 연기 6층 청년 수사를 기습하여 강도짓을 합니다. 청년은 청동탑 방어막으로 버티다 흑의 거한의 귀두대도와 여수사의 암습에 살해당합니다. 두 아기는 분배를 확인하고 석굴 거처로 철수합니다. 산수 좋은 석굴 거처로 귀환한 흑의 거한과 여수사는 겉으론 애정 행각을 벌이지만 속으론 서로 제거를 결심합니다. 여수사는 약을 탄 대보탕을 끓이며 늙은 도사에게 신호하고 노도사는 지하로 잠입해 밀실로 접근합니다. 흑의 거한은 대보탕을 들이키고 정부쟁은 노도사와 여수사가 같은 편임을 확정짓고 흥미진진하게 관전하며 타이밍을 노립니다. 약기운의 법력이 굳은 흑의 거한에게 여수사는 복령부로 영역을 봉쇄하고 이동 술법 건곤둔 전술을 요구합니다. 정부쟁은 이 건곤둔 이동수를 얻으려고 여수사가 노도사를 끌어들였음을 파악합니다. 흑의 거한은 법문을 말해주고 몰래 지켜보던 정부쟁과 노도사가 옥간에 전부 기록합니다. 정부쟁은 법문의 미세한 누락 흔적을 간파하고 흑의 거한이 마지막 함정을 감춘 채 시간 벌기에 들어갔음을 깨닫습니다. 여수사의 호출에 노도사가 밀실로 등장하고 말없이 일검을 날려 흑의 거한의 수급을 날리고 시신은 화구로 소각됩니다. 그 순간 정부쟁이 지하에서 자정탁 자줏빛 광륜을 날려 두 사람을 동시에 참살합니다. 정부쟁은 시신 소각 후 석굴을 통째로 벗겨 재물 가구 300옥 바닥까지 회수하여 5점을대에 싹 털어갑니다. 그 후 백운성으로 복귀합니다. 백운성 노점 거리에서 변장과 수행 경지를 낮춘 후에 노점을 개설합니다. 전리품 물건은 시가보다 살짝 저렴하게 풀어 속전속결로 처분합니다. 흑의 거한이 쓰던 귀두대도를 보러 온 거한과 흥정 끝에 영혼 계례술 옥관과 맞바꿉니다. 이 영혼 계례술은 앞으로 정부쟁이 분신들을 만드는 중요한 기초법술이 됩니다. 노점을 정리한 후에 백운문에 귀환하여 임무보상 영석을 수령합니다. 그 후 연단 임무를 접수하고 폐관에 들어갑니다. 제천 옥접으로 건곤둔의 허점을 보완하고 생존 둔법으로 재탄생시킵니다. 토둔술의 은닉 정묘함과 기류저항 아이디어를 얹어 법술 융합을 가동합니다. 희귀 법술 영혼 계례술도 1개 상품까지 업그레이드 시키고 영혼 계례로 생존력을 올리는 방법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폐관 수련을 통해 연기 7층을 돌파합니다. 정부쟁은 복록각지화실에서 36종 재료로 중품 영혼계례 제작에 착수합니다. 일기는 완성했으나 일기는 막판 법금 실수로 폐기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지화실을 지키는 남노두와 술잔을 기울이며 영혼계 법술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그 후 남노두의 손자 뚱보 강부기와도 친해지고 셋이 허물없이 교류를 시작합니다. 정부쟁은 정보망 인맥을 확보했다는 안도와 함께 필요 지식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얻는 교훈을 새깁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정부쟁은 영혼 계례를 통해 위험한 일을 처리하고 본신은 착실하게 수련 위주로 가는 첫 단추를 채웠습니다.
연기축기를 넘어 금단 경지부터는 본체도 꽤 자주 출동하게 되는데 분신과 본체가 합공하여 전투한다든지 여러 다중 플레이를 펼치면서 동분서주합니다. 축기 경지부터 장소가 바뀌는데 더 넓은 바다에서 종횡무진하는 전투와 수련하는 생활입니다. 감사합니다.